이런 하급 출신이 감히 내 지시를 무시해? 총지배인님, 그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규정. 학벌도 변변찮은 게 나한테 규정을 들이대?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 주제에 레드와인이 하얀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100명의 귀빈들이 숨죽여 지켜봤죠. 그때 중앙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조용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그랜드 스위트 호텔 최상층. 귀빈 연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비즈니스 디너 참석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재계 인사들이 오가며 건배를 나누고 있었죠. 은빛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서예리는 연회장 한쪽에서 직원들의 서빙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1살 호텔 식음료 팀장이 된 지 이제 6개월째였어요. 석사 학위와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느라 밤낮 없이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 병실을 들렀다가 출근하던 날들, 학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부업을 뛰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오늘 연회는 특히 중요했어요.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고 호텔의 명성이 걸린 행사였습니다. 예리는 메인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을 직접 기획했고 직원들과 일주일 내내 리허설을 거듭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민철 총지배인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예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52살의 그는 호텔 업계에서 20년 넘게 승승장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폭군으로 악명이 높았죠. 특히 자신보다 학벌이 낮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게 유독 가혹했어요. 이런 하급 출신이 감히 내 지시를 무시해. 오민철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예린의 하얀 블라우스에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부르고뉴산 고급 와인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한 루비빛 얼룩이 천천히 번져나갔죠.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죠. 클래식 음악조차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신 같은 게 팀장이라고. 오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변변찮은 게 내 말에 토달고.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 주제에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자국을 닦아냈지만 얼룩은 더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죠.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민철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짓밟혔는지 예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6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수없이 노력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중앙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순을 넘긴 듯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중앙 테이블의 여성은 차분한 걸음으로 예린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62살의 정혜원이었죠. 회색빛 우아한 한복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세월이 빚어낸 품격이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수많은 풍파를 견뎌낸 이의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정혜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어요.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들을 이끌어온 이의 말투였죠.
오민철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감히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데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입니다. 오민철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직원 교육 차원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민철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죠. 30년 넘게 비즈니스 세계를 주름잡아온 이의 눈빛이었어요. 연회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조심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은 천천히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핸드백에서 고급스러운 실크 손수건을 꺼내 예린에게 건넸어요. 그녀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혜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었어요. 예린은 멍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간신히 내뱉을 수 있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낯선 여성의 따뜻함에 오히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민철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술을 좀 과하게.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여성이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느낀 거예요. 정혜원은 오민철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그녀는 예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다는, 당신은 잘못이 없다는 메시지였죠. 정혜원은 더 이상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연회장의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민철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가 무엇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초동 정혜원 종합건설 본사 4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차가운 대리석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죠. 벽면에는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원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냉대와 무시를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갔죠. 밤을 새워 토지 대장을 공부하고 새벽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어다녔어요. 이제 정혜원 종합건설은 강남 일대 재개발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성공이 자만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부드러운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정혜원이 고개를 들자 38살의 아들 정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훈은 건축가였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지금은 회사의 설계 부문을 총괄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렴. 정혜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단 있는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도훈은 책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호텔에서 일하는 분인데. 정혜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호텔이라는 단어에 어제 저녁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던 젊은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사람이 누구니? 정혜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그랜드 스위트 호텔 식음료 팀장입니다. 도훈이 대답했어요. 서예린이라는 분인데 1년 전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죠. 정혜원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예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던 그 여성.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을 받아들이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정혜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이 도와준 그 직원이라니.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박상무를 불러.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박상무가 회장실에 들어선 것은 10분 후였습니다. 60살의 그는 정혜원이 회사를 일으킬 때부터 함께한 오른팔이었어요.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온 동지이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그랜드 스위트 호텔 식음료 팀장 서예린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혜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력, 가족관계, 평판까지 모두. 조용히 철저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회장이 이런 지시를 내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였죠. 도훈은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났니? 정혜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얼마나 진지한 감정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도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1년 전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 때였어요. 제가 로비와 연회장 설계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회상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에서 예린은 다른 직원들과 달랐어요. 건축 설계안을 보며 직원 휴게실 공간에 대해 질문했죠. 손님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져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진짜 명품 호텔이죠. 예린이 했던 그 말을 도훈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도훈은 예린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계를 수정했어요.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던 직원 휴게실을 3층으로 옮기고 창문을 크게 내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죠. 간이 주방과 편안한 소파도 배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예린이 직원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도훈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예린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 이야기도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매달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도훈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깊이 끌렸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죠. 정혜원은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도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호감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알겠다. 정혜원이 짧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확인해 볼 것들이 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어제 저녁 연회장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으려 애쓰던 예린의 모습.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정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초동 고층 빌딩 숲 너머로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예린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겠죠. 이틀 후 박상무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정혜원은 그를 조용히 맞이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무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서예린 씨는 경기도 평택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자료 속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정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사진 속 예린은 대학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지 정혜원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박상무가 계속 설명했어요.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죠. 졸업 후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프랑스어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더군요. 정혜원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혼자 그 모든 것을 해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대며 공부까지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은 어떻습니까? 정혜원이 물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최고입니다. 박상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새벽까지 남아서 같이 해결해 준다고 하더군요. 고객 칭찬 후기도 200건이 넘습니다. 정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도훈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회장님, 박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사하다 보니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오민철 총지배인 관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혜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상무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숫자와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 횡령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박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가짜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차액을 챙긴 흔적이 있습니다. 총액이 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혜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30년 비즈니스를 하며 수없이 많은 비리를 목격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있습니다. 박상무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민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머니 병원비 지원 취소야. 알았어. 녹음 속에서는 예린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직원 괴롭힘 사례도 10여 건이 넘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부분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약점이 있는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았더군요. 서 팀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혜원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분노를 억누르려는 몸짓이었죠.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투자한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텔 지분 현황을 확인하세요. 정혜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긴급 안건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정혜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그랜드 스위트 호텔 건물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정혜원은 그랜드 스위트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있다는 명목이었어요. 박상무와 함께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귀빈 라운지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앞장섰어요. 정혜원은 조용히 따라가며 호텔 곳곳을 살폈습니다. 1년 전 도훈이 리모델링한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죠. 3층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예린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정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라운지에 도착하자 정혜원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호텔 내부가 한눈에 보였어요. 박상무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죠. 정혜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오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린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정혜원은 박상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이동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오민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일 납품업체 사장이 올 거야. 내가 연회장 세팅을 맡아. 내 지시대로만 하면 돼.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배어 있었어요.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지배인님, 그 업체는 식자재 위생 등급이 낮습니다. 직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오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어머니 병원비 지원받고 있는 거 알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취소야. 회사 복지 규정상 얼마든지 가능해.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죠. 제가 회사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부당하다고. 오민철이 비웃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내 덕분이야. 학벌도 별로인 게 팀장까지 올라온 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혜원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박상무의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저런 인간이 권력을 휘두르며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니. 예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참고 있었죠. 오민철이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혜원은 천천히 예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제야 며칠 전 연회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그 여성임을 알아봤죠. 괜찮습니까? 정혜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의 따뜻한 관심에 오히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정혜원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벌받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정혜원은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정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박상무와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린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혜원이 호텔을 나서며 박상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오전 10시로 확정하세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법무팀에 전달하고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그랜드 스위트 호텔 20층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긴급 소집 통보를 받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민철은 상석 근처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그는 오늘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좋았고 자신의 입지는 견고하다고 믿었죠. 긴급 이사회라고 해봤자 형식적인 보고 정도겠거니 생각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무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정혜원이 천천히 입장했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이사진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죠. 오민철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며칠 전 연회장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사들이 저렇게 공손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정혜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원은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민철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총 지배인 지난 분기 실적 보고부터 시작하시죠.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민철은 침을 삼키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지. 오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사회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무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호텔 지분 구조도가 떠올랐죠. 소개가 늦었군요. 정혜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호텔 지분 68% 보유자 정혜원입니다. 정혜원 종합건설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어요. 오민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68%. 그 말은 곧 절대 권력을 의미했어요.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저 여성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총 지배인 실적 보고 계속하시죠. 정혜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5%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도 개선됐다는 내용이었죠. 좋은 성과네요. 정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납품업체 계약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민철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그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한 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상무가 다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납품업체 거래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죠. 지난 3년간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박상무가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허위 명세서를 작성해 차액을 횡령한 정황도 명확합니다. 회계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오민철은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누명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혜원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박상무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민철이 예린을 협박하던 녹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머니 병원비 지원 취소야. 직원 괴롭힘 사례도 13건입니다. 박상무가 계속 설명했어요. 대부분 약점을 이용한 갑질과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증언과 증거 자료가 모두 확보돼 있어요. 오민철은 주저앉았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도망칠 곳도 없었죠. 오민철 총지배인을 즉시 해임합니다. 정혜원이 선언했어요.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사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예린 팀장을 불러주세요. 정혜원이 박상무에게 말했어요. 잠시 후 예린이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표정이었죠. 수고했습니다, 서 팀장. 정혜원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이 이 호텔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랜드 스위트 호텔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예린은 본부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식음료 본부장. 석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직책이었습니다. 정혜원이 직접 승진을 결정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예린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오민철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횡령과 직원 괴롭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단호했죠.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린의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본부장 급여는 충분했고 회사의 복지 지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죠.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호텔 정원을 산책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예린이 대답하자 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바쁜데 방해하는 거 아니죠? 도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예린도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축복해 주었죠. 어머니께서 주말에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하세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혜원 회장. 그녀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도 새로운 기회를 준 것도 모두 그분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혜원의 서초동 자택이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한옥이었죠. 예린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도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정혜원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편안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이사회실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정혜원은 예린에게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일은 너무 힘들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었죠. 예린은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호텔 루프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혜원이 제안한 장소였어요. 30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한강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죠. 진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더군요.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내가 복이 많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이 스스로 일궈낸 겁니다. 정혜원이 예린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도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린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제 신념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당연하지. 정혜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도 있고 마음도 바르고 용기도 있잖아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